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변호사 김보겸입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이 정말 많아진 주제인데요. 바로 신장암 진단비. 왜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다를까? 같은 병인데 왜 누구는 5천만 원을 받고 누구는 500만 원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에 혹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놀라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병보다 더 복잡한 게 보험금 문제예요. 진단서에 C64, D41.0 이런 코드가 붙어 있는데 이 코드 하나 때문에 보장 금액이 몇 배씩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분쟁이 많은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조직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병리 확정이 불가능했던 경우. 셋째, 가입 전에 이미 초음파에서 낭종이나 종양이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KCD 8차 개정 때문에 이전에는 암으로 보던 종양이 지금은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가 되면서 보험금이 달라지는 문제까지 겹치게 됐습니다. 먼저 이 KCD 분류부터 잠깐 정리를 하면 KCD는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로 쉽게 말하면 의사가 진단할 때 사용하는 공식 코드 체계입니다. 7차까지는 신장의 투명세포 유두상 신장세포 암종, 그리고 저항성, 잠재성, 다방성, 낭성, 신장 신생물 이 두 가지를 악성 종양, 즉 C64 신장암으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병명으로 진단을 받으면 일반암 보험금 전액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시행된 8차 개정에서는요, 두 종양호도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신생물, 즉 D41.0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 체계가 변화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병이라도 2020년에 가입했는지 또는 2022년에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제 실제 분쟁 상황을 하나씩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조직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요즘은 신장암 진단을 받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조직 검사 대신에 고주파 열 치료를 받습니다. 신장은 혈관이 많고 위치가 깊어서 바늘을 찔러서 조직을 떼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출혈 위험이 높아서 영상 검사로 암이 거의 확실해 보이면 바로 열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에서 병리 검사로 확정하지 않았으니 암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근거로 제시하는 게 바로 대법원 판결인데요. 이 판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병리 검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영상과 임상 기록 그리고 치료 경과를 종합해도 충분히 진단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즉 단순히 조직 검사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이 거절되는 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불가피했음을 입증하면 암 진단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갑작스러운 악화나 사망으로 병리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진단을 받고서 몇 주 사이에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가 되면서 조직검사나 확정진단을 하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여기서도 암진단 확정이 없다라면서 면책을 주장을 할 텐데요. 하지만 2024년에 대법원 판결에서 그런 논리를 명확히 부정을 했습니다. 의학적 인과관계는 법률상의 인과관계와 다르며 영상소견이나 임상경과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서 암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게 판결의 핵심인데요. 즉 영상검사에서 명백히 악성 패턴이 있었고 진료기록에 암의심 하에 치료 중이라고 되어 있었다면 병리 확정이 없어도 암진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의료기록 일관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의사의 진단, 영상 리포트, 사망진단서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법적 신뢰성이 생기겠죠. 그 세 번째로 고지의무 위반 논란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초음파에서 신장 낭종이 있었다면 이걸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나중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낭종이 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이 판결에 따르면요. 단순 신장 낭종처럼 임상의가 질병으로 보지 않은 경우는 고지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의사가 단순 낭종으로 판단을 했고 별다른 재검의 권유가 없었다면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3개월 뒤에 재검이 필요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나
낭종 내부에 고형 성분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이미 종양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숨겼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당시 검사 결과 원본 그리고 의사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는 꼭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말이 법적으로 통하려면 가입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언제 가입했느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느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두 종양, 투명세포 유두상 신장세포암종, 그리고 저항성, 잠재성, 다방성, 낭성 신장 신생물은 KCD 8차 개정에서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 체계가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전에 가입을 했다면 이때는 7차 분류가 적용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두 병은 악성 종양, 즉 일반 암으로 봐야 됩니다. 금융감독원도 2024년 결정문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약관의 진단 시점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 당시 분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게 바로 실무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병리 결과가 D41.0이라도 계약 당시 C64로 분류되었던 시기라면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장이나 억지가 아니라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의 실제 판단 기준입니다. 자, 결국 신장암 보험 분쟁의 핵심은요, 암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언제 어떤 기준으로 진단했느냐입니다. 조직 검사를 안 했다고 해도 의학적으로 불가피했다면 여전히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고, 사망으로 병리 확정이 불가능해도 임상 근거가 충분히 남아 있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고지의무 논란도 낭종이 단순 낭종이었다면 면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CD 8차 이후에 경계성으로 내려간 종양이더라도 가입 시점이 7차 시대였다면 일반암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단서에 적힌 코드만 보고 이건 암이 아니에요 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보험에서 중요한 건 병의 이름보다 언제 보험에 가입했고 어떤 기준이 적용되느냐입니다. 기록과 시점 그리고 의학적 이유, 이 세 가지가 명확하면 신장암 진단의 분쟁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험 전문 변호사 김보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